1번 문제 하일리의 안전론에서 빈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적합한 것은 안전은 사고 예방, 사고 예방은 물리적 환경과 인간 및 기계의 관계를 통제하는 과학이자 기술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적성 요인에 있어 직업 적성을 검사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는 지능, 두 번째로는 형태 식별 능력, 세 번째로는 운동 속도가 되겠고, 여기서 촉각 적응이랑 직업 적성이랑은 무관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2024년 이후 출제 기준에서 삭제된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라인형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라인형 안전관리 조직은 중소기업 형태의 조직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생산 조직을 통해 행하는 관리 방식으로 생산과 안전을 동시에 지시하는 형태로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한다라는 개념이 되겠고, 그러면은 1번에 명령 개통과 조언이나 광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는 라인형이 아니고, 두 번째로 생산 부서와의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도 아니고, 3번의 명령 개통이 간단 명료하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라인형 조직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중소기업 형태의 안전관리 조직이라 생각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 천재지변이 발생한 후 점검의 명칭은 이렇게 천재지변이 발생한 점검은 특별점검을 해야 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1년간 80건의 재해가 발생한 A 사업장은 1000명의 근로자가 일주일당 48시간 1년간 52주를 근무하고 있다. A 사업장의 도수율은 단, 근로자들은 재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연간 노동시간의 3%를 결근하였다. 먼저 도수율의 공식은 이렇고, 먼저 재해 건수 1년에 80건 대입 연 근로시간 수는 사업장의 1000명이 일주일당 48시간 1년간 52주를 근무하고 있으므로 1000 곱하기 48 곱하기 52인데 근로자들은 재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연간 노동시간의 3%를 결근하였다고 하였으니 100% 중 3%를 결근하였으면 97%이고 이것을 퍼센트를 떼면 0.97을 대입하여 도수율은 33.04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수율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공식으로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7번 문제는 2024년 이후 출제 기준에서 삭제된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안전보건교육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는 지식교육, 두 번째 단계로는 기능교육, 세 번째 단계로는 태도교육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보건교육의 단계별 교육과정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단계별 교육과정 순서는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9번 문제 산소 결핍이 예상되는 맨홀 내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 사고 방지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선 1번에 작업 시작 전 및 작업 중 충분한 환기 실시는 맞고 2번에 작업 장소의 입장 및 퇴장 시 인원 점검도 맞고 4번의 작업자가 외부와의 상시 연락을 위한 설비 설치는 맞는 내용인데 3번의 방진 마스크 보호과 착용 철저는 틀린 내용으로 이러한 산소 결핍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방진 마스크는 분진 등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해야 하는 개념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적응 기제의 형태 중 방어적 기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번의 고립은 도피기제에 속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피기제와 방어기제 개념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1번 출제된 내용으로 간단하게 종류만 물어보는 문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각 기제별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말고 종류만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안전교육 방법 중 강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의법이란 실물로 마주보고 강의하는 방식으로 학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기간의 교육 시간 내 비교적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옳은 내용, 두 번째로 다수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교육을 할 수 있다도 맞는 내용, 세 번째로 다른 교육 방법에 비해 수강자의 참여가 제약된다도 학원으로 생각하면 맞는 내용이고 4번에 수강자 개개인의 학습 진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틀린 내용으로
수강자 개개인의 학습 진도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부주의의 발생 원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의 의식의 단절은 있고 2번의 의식의 우회도 있는 내용이고 3번의 의식 수준의 저하도 있는 내용, 4번의 의식의 지배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주의의 발생 원인은 필기에 3번 나온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로 깊이가 5m 이상인 굴착 공사는 틀린 내용으로 깊이가 10m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X. 두 번째로 최대 지간거리 30m 이상인 교량 건설 공사는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틀린 내용. 3번의 지상 높이 21m 이상인 건축물 공사는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 4번의 터널 건설 공사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필기시험에 11번, 실기에도 자주 내놓는 빈출 개념으로 꼭 전체적으로 수치 기반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4번 문제, 안전교육 훈련에 있어 동기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에 동기유발 수준을 과도하게 높인다는 틀린 내용으로 뭐든지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동기유발 수준을 적당히 높인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스트레스의 요인 중 외부적 자극 요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번의 자존심의 손상은 내부적 자극 요인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 대상 정기안전보건 교육의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의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 대상,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로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중 정기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의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의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7번 문제, 하인리의 방식의 재해 코스트 산정에서 직접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휴업 보상비는 휴업 급여에 해당되므로 직접비이고, 두 번째로 병상 위문금은 직접비에 해당되지 않고, 3번의 장애 특별 보상비는 직접비에 해당하고, 4번의 상병 보상연금은 직접비에 해당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하인리 총 재해 비용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기준은 안전보건 표지의 제작에 있어 안전보건 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 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표지 전체 규격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산업재해의 기본 원인 중 작업 정보, 작업 방법 및 작업 환경 등이 분류되는 항목은 이렇게 작업 정보, 작업 방법 및 작업 환경 등이 분류되는 항목은 미디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방음보호구의 기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고음을 차음하지 않고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것은 EP2이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작업 개선을 위하여 도입되는 원리인 ECRS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E는 eliminate, 제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맞고, 두 번째로 C는 combine,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1번이 맞고, 3번의 R은 rearrange, 재배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맞고, 4번의 S는 simplify, 단순화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작업의 강도는
에너지 대사율 RMR에 따라 분류된다. 분류 기간 중 중작업, 보통 작업의 에너지 대사율은 이런 보통 작업은 RMR이 2에서 4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인간의 실수 중 수행해야 할 작업 및 단계를 생략하여 발생하는 오류는 이렇게 필요한 작업과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생략을 한 것은 생략 에러, 오미션 에러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휴먼 에러의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는 필기에 8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은 넘어가고 2번에 기계설비의 배치 도면은 맞고 3번에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도 맞고 4번에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 방법의 개요도 맞는데 1번의 설비 점검 및 유지 계획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초기 고장과 마모 고장 각각의 고장 형태와 그 예방 대책에 관한 연결로 틀린 것은 4번의 스크리닝이란 제품이 실제 사용되기 전에 실시되는 일련의 시험을 통해 초기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부품이나 제품을 사전에 제거하여 신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품질 관리 기법으로 마모 고장이 아닌 초기 고장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온도와 습도 및 공기 유동이 인체에 미치는 이올 효과를 하나의 수치로 통합한 경험적 감각 지수로 상대 습도 100%일 때 건구 온도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온감을 의미하는 온열 조건의 용어는 이러한 용어는 실효 온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양립성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공간 양립성은 맞고 형태 양립성은 틀렸고 3번의 개념 양립성은 맞고 4번의 운동 양립성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양립성의 개념은 필기에 8번 나온 빈출 개념으로 꼭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8번 문제. 화학 설비의 안정성 평가 5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대책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성 평가의 기본 원칙 6단계는 필기에 3번 나온 내용으로 꼭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9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설비 보전 방식의 유형은 설비 보전 정보와 신기술을 기초로 신뢰성, 조작성, 보전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우수한 설비의 선정, 조달 또는 설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설비의 설계, 제작 단계에서 보전 활동이 불필요한 체제를 목표로 한 설비 보전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설비 보전 방식의 유형은 보전 예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결함수 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2번에 바텀업 방식이라는 틀린 내용으로 결함수 분석법 FTA는 탑다운 형식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결함수 분석법은 필기에 4번 나온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1번 문제. 원자력 산업과 같이 상당한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추가적인 고도의 안전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리, 설계, 생산 보전 등 광범위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된 분석기법은 이러한 분석기법은 MORT,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조종 반응비 R분의 C, B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번에 이러한 B가 클수록 조종장치는 민감하다가 아닌 작을수록 조종장치는 민감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 3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먼저 1단계로는 인식 및 감지 단계, 2단계로는 인지 및 정보처리 단계, 3단계로는 행동 단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다음 FT도에서 최소컷 셋으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먼저 A는 OR 게이트, B도 OR 게이트, C는 AND 게이트로 묶여 있으며 여기서 A는 OR 게이트이므로 X1과 X2가 행렬에서 세로로 배치되어 있고
B도 마찬가지로 x1과 x3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 A와 B는 AND 게이트로 가로로 묶여있기 때문에 해당 식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행렬식을 풀어보면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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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x2, x1, x2, x3이면서 컷셋은 이렇게 나오고 이 x1과 x1은 중복이기 때문에 하나 날려주면 컷셋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지문에서 최소 컷셋을 구하라기 하였으니 이렇게 최소인 x1이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시각 표시 장치보다 청각 표시 장치의 사용이 바람직한 경우는 먼저 전원이 복잡하거나 재참조되거나 직무상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무는 경우는 시각 표시 장치가 유리하나 전원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각 표시 장치 사용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고, 해당 시각장치와 청각장치 비교는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암기를 하기보단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는 게 유리한지 귀로 듣는 게 유리한지 이해하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인간의 신뢰도가 0.6, 기계의 신뢰도가 0.9이다. 인간과 기계가 직렬체제로 작업할 때의 신뢰도는 먼저 직렬 공식은 단순 곱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0.6과 0.9를 단순 곱해주면 신뢰도는 0.54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직병렬 개념은 필기시험에 17번 나올 정도로 빈출이므로 꼭 개념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7번 문제. FTA에서 사용하는 수정 게이트의 종류 중 3개의 입력 현상 중 2개가 발생한 경우에 출력이 생기는 것은 조합 AND 게이트가 되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남성 작업자 A의 대사량을 측정한 결과 산소 소비량이 1.3L/min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 시 8시간의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휴식시간은, 먼저 휴식시간 공식은 이렇고 H는 작업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해야 되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분이기 때문에 1시간은 60분인 것을 이용하여 여기에 60을 곱해주면 480을 대입해주고, E는 작업시 필요한 에너지인데 단위가 리터/민으로 나오면 5를 곱해줘 kcal/min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를 곱하면 6.5가 나와 대입을 해주면 휴식시간은 144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암호 체계의 사용상에 있어 일반적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암호의 검출성은 맞고, 두 번째로 부호의 양립성도 맞고, 세 번째로 암호의 표준화도 맞고, 네 번째로 암호화의 단일 차원화는 틀린 내용으로 단일이 아닌 다차원화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국소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말초혈관 장애로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동통을 느끼는 질환의 명칭은, 이러한 명칭은 레이노병,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의 승객용 엘리베이터, 3번의 에스컬레이터, 4번의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종류에 속하는데 1번의 리프트는 속하지 않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연석기에서 숫돌의 바깥 지름이 180mm일 경우 숫돌 고정용 평형 플랜지의 지름으로 적합한 것은, 먼저 플랜지 지름 공식은 이렇고 숫돌 지름 180mm를 대입하면 답은 60mm 이상이 나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기준 무보화 상태에서 지게차 주행시의 좌우 안정도 기준은, 주행시 좌우 안정도 공식은 15 더하기 1.1 V가 되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게차 안정도표는 필기시험에 5번, 실기에도 나온 개념으로 지게차 형식에 따른 안정도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4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로봇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4번에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계속해서 로봇을 운전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이렇게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게 한 조치를 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60도 이하로 할 것은 틀린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75도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은 맞는 내용이고 3번의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도 맞는 내용 4번의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은 필기에 7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수치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6번 문제 재료가 변형 시에 외부 응력이나 내부의 변형 과정에서 방출되는 낮은 응력파를 감지하여 측정하는 비파괴 시험은 이러한 비파괴 시험은 음향 탐상 시험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진동에 의한 1차 설비 진단법 중 정상, 비정상, 악화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판단의 종류는 상호 판단, 비교 판단, 절대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밑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인 화물 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밑면 간에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둥근 톱 기계의 방호장치에서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몇 미리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가? 답은 12mm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분할날이 갖춰야 할 사항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나온 개념으로 수치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0번 문제 질량이 100kg인 물체를 그림과 같이 길이가 같은 두 개의 와이어 로프로 매달아 옮기고자 할 때 와이어 로프 TA에 걸리는 장력은 약 몇 뉴턴인가? 먼저 장력 하나에 걸리는 하중은 공식이 이렇고 W 질량 100kg 대입 각도는 120도를 대입하면 100kg이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뉴턴이기 때문에 1kg 포스는 9.8N인 것을 이용하여 9.8을 곱해주면 980N이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할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2번의 화형 검출기, 3번의 압력 방출 장치, 4번의 고저 수위 조절 장치는 보일러의 안전장치가 맞는데 1번의 압력 방호판이 아닌 압력 제한 스위치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일러 방호장치 4가지는 필기에 4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앞글자만 따서 앞 고하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다음 중 드릴 작업의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에 손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갑을 착용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드릴과 같은 회전기계에는 장갑 착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2번에 작은 일감은 양손으로 견고히 잡고 작업한다도 틀린 내용으로 작은 일감은 치공구, 바이스와 클램프 같은 치공구로 고정해야 합니다. 3번에 정확한 작업을 위하여 구멍에 손을 넣어 확인한다도 틀린 내용으로 구멍에 손 넣기는 금지이고 4번에 작업 시작 전 척 렌치를 반드시 제거하고 작업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금형의 설치 해체 운반 시 안전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 T홈 안길이는 설치 볼트 지름의 2분의 1배 이하로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레버 블럭 또는 체인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후계 입구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 사용서 기준으로 몇 프로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하여야 하는가? 후계 입구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 사용서 기준으로 10%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밀링 작업의 안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절삭 중에 칩 제거는 칩 브레이커로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절삭을 정지한 후 칩 제거는 브러쉬로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프레스기의 방호장치 중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먼저 수인식 방호장치는 접근 거부형 방호장치, 광전자 방식 방호장치는 접근 반응형 방호장치, 손천내기식 방호장치는 접근 거부형 방호장치이고 4번의 양수 조자식 방호장치는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 발생기 실의 설치 장소에 대한 설명 중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발생기 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발생기 실을 5개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계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발생기 실의 설치 장소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수치 기반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프레스 방호장치 중 수인식 방호장치의 일반 구조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3번의 수인끈의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수인끈의 길이는 작업자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공기압축기의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공기압축기의 방호장치는 언로드 밸브, 압력 방출 장치, 회전부에 덮개가 있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사업주는 회전축, 기어, 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 요소는 무침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누전 차단기의 설치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은 도전성이 높은 장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2번 문제 아래 그림과 같이 인체가 전기 설비의 외암에 접촉하였을 때 누전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체 통과 전류는 약 얼마인가? 먼저 인체에 흐르는 전류의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에 220V 대입, 그리고 인체의 저항 3000옴 대입, 그리고 R2, R3이 각각 20, 80옴 대입해주면 0.058A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mA이기 때문에 1A는 1000mA인 것을 이용하여 1000을 곱해주면 답은 58mA가 나와 3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사용 전압이 500V 초과인 전동기 전로에서 절연 저항은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사용 전압이 500V 초과인 전동기 전로에서 절연 저항은 1메가옴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로의 절연 저항에 대한 표는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4번 문제 전기화재 발생 원인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는 발화는 맞고, 두 번째로 내화물은 틀렸고, 세 번째로 착화물은 맞고, 네 번째로 출하의 경과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정전 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으로 알맞은 것은 먼저 정전 에너지 공식은 이렇게도 있지만 Q에 대한 내용도 있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정전 에너지 최소 발화 에너지 공식은 필기에 7번 나온 개념으로 꼭 공식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6번 문제 동작 시 아크를 발생하는 고압용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등은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떼어 놓아야 하는가? 고압용은 이격거리가 1m 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는 법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68번 문제 6600-100V 15kVA의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저압 전선로의 허용 누설 전류는 몇 암페어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 먼저 누설 전류의 공식은 이렇고 우리는 최대 공급 전류 I를 구하기 위해 전력 P는 전압 V 곱하기 전류 I 공식을 이용하여 최대 공급 전류 I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전력은 15kVA이기 때문에 1kVA는 1000V인 것을 이용하여 여기에 1000을 곱해주면 15000V가 나와 대입해주고 볼트는 6600과 100V가 있는데 여기서 6600과 100V를 해석하자면 6600V는 1차 측 고압, 100V는 2차 측 저압이기 때문에 최대 공급 전류 I를 구하기 위해 전압이 낮은 100V를 채택하여 계산하여 하므로 100V를 대입하고 그러면은 최대 공급 전류는 150A가 나옵니다. 해당 구한 최대 공급 전류를 해당 누설 전류 공식에 대입하면 누설 전류는 0.075A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정전기 발생에 대한 방지 대책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의 화학 섬유의 작업복을 착용한다는 정전기 발생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틀렸고 재전복을 착용해야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발화 단계의 전선 전류 밀도는 발화 단계는 60에서 120A 제곱미리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류 밀도는 필기에 2번 나온 문제인데 다른 기출에서는 착화 단계의 전류 밀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으므로 해당 두 가지는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정전기의 유동 대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액체의 유동 속도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 방폭 구조의 관계에 있는 위험 특성이 아닌 것은 방폭 구조의 위험 특성으로는 첫 번째로는 발화 온도, 두 번째로는 화염 일조 한계, 세 번째로는 최소 점화 전류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접지의 목적과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접지의 목적과 효과 첫 번째로는 낙로에 의한 피해 방지, 두 번째로는 송배 전선에서 지락 사고의 발생 시 보호 기전기를 신속하게 작동시킴, 세 번째로는 설비의 절연물이 손상되었을 때 흐르는 누설 전류에 의한 감전 방지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의 이러한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 완성품은 유입 방폭 구조가 아닌 내압 방폭 구조의 폭발 압력 시험에 적합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방폭 장기 설비의 용기 내부에 보호가스를 압입하여 내부 압력을 외부 대기 이상의 압력으로 유지함으로써 용기 내부의 폭발성 가스를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폭 구조는 이러한 방폭 구조는 압력 방폭 구조가 되겠고 압력 방폭 구조에 대한 개념은 필기에 2번 나왔는데 다른 기출에서는 압력 방폭 구조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로 종류는 통풍식, 봉입식, 밀봉식인 것만 알면 풀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개념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기중 차단기의 기호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VCB는 진공 차단기, 두 번째로 MCCB는 배선용 차단기, 세 번째로 OCB는 유입 차단기, 네 번째로
ACB가 기중 차단기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 일종 위험 장소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번의 탱크류의 벤트 개구부 부근과 3번의 점검 수리 작업에서 가해성 가스 또는 증기를 방출하는 경우의 밸브 부근, 4번의 탱크 롤리, 드럼관 등이 인화성 액체를 충전하고 있는 경우의 개구부 부근은 폭발성 가스가 정상 작동 중 주기적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로 일종 장소인데, 이번에 인화성 액체 탱크 내의 액면 상부의 공간부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존재할 수 있는 장소인 영종 장소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누전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치약 해소가 아닌 것은 3번의 부드체를 사용하여 이중 절연이 되어 있는 곳은 누전 사고에 아주 안전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필일기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첫 번째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은 틀린 내용으로 낮을 것이 맞고, 두 번째로 제한 전압이 높을 것은 틀린 내용으로 낮을 것이 맞고, 세 번째로 뇌전류의 방전 능력이 클 것은 맞는 내용이고, 네 번째로 속류를 차단하지 않을 것은 틀린 내용으로 속류 차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문제. 지락 전류가 거의 0에 가까워서 안정도가 양호하고 무정전에 송전이 가능한 접지 방식은 소 리액터 접지 방식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 압력의 방출 장치가 아닌 것은 첫 번째로는 파열판, 두 번째로는 폭압 방산구, 세 번째로는 가용 합금 안전 밸브는 압력 방출 장치인데 3번의 화염 방지개는 아니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고체의 연소 형태 중 증발 연소에 속하는 것은 여기 증발 연소에 속하는 것은 1번의 나프탈렌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연소 방식의 분류는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3번 문제. 뜨거운 금속에 물이 닿으면 튀는 현상과 같이 핵비등 상태에서 막비등으로 이행하는 온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렇게 뜨거운 금속이 물에 닿으면 튀는 현상과 같이 핵비등 상태에서 막비등으로 이행하는 온도는 라이덴-프로스트 효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부식성 산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번의 농도 20%인 염산은 여기에 속함으로 맞고, 2번의 농도 40%인 인산은 여기에 속함으로 틀렸고 농도가 6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틀렸고, 3번의 농도가 50%인 질산은 여기에 속함으로 맞고, 4번의 농도가 60%인 아스트산도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맞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식성 물질 개념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5번 문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모든 폭발성 물질은 석유류에 침지시켜 보관해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황린과 같은 폭발성 물질은 물에 저장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분진 폭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연소 속도가 가스 폭발보다 크다는 틀린 내용으로 느리고, 두 번째로 완전 연소로 가스 중독의 위험이 작다는 틀린 내용으로 불완전 연소로 가스 중독의 위험이 크고, 세 번째로 화염의 파급 속도보다 압력의 파급 속도가 크다는 맞는 내용이고, 네 번째로 가스 폭발보다 연소 시간이 짧고 발생 에너지는 작다는 틀린 내용으로 연소 시간은 짧은 건 맞는데 발생 에너지는 크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분진 폭발과 가스 폭발 특징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7번 문제. 버제스 윌러의 법칙에 따르면 서로 유사한 탄화수소계의 가스에서 폭발 한계의 농도와 연소열의 고분가스는 약 얼마 정도인가? 버제스 윌러의 법칙으로 연소열 곱하기 폭발 한계는 1100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독성 가스에 속하지 않은 것은
4번의 질소는 공기 중 질소가 약 79%인데 이것이 독성가스라면 숨쉬면 사람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이러한 금수성 물질은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탄산수소 염류 등 분말 소화 설비로 질식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일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의 불연성 가스로서 허용 농도가 10ppm 이다는 틀린 내용으로 일산화탄소는 독성가스로서 허용 농도가 30ppm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는 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폭발 한계는 하한값이 1.25 볼륨 퍼센트, 상한값이 44 볼륨 퍼센트이다. 이를 20도 대기압하에서 미리그램 퍼 리터의 단위로 환산하면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얼마인가? 먼저 표준상태 1atm 0도에서의 1몰의 부피는 22.4리터이고 보일 샤를의 법칙이고 여기에 압력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해당 공식에서 V2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V1은 22.4리터 대입, T1, T2는 섭씨 온도가 아닌 절대 온도 값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T1은 표준 상태 0도 더하기 273 대입, 그리고 T2는 20도 더하기 273을 대입하면 V2는 24.04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부피는 24.04리터 대입, 분자량은 76.1 대입해주면 3.165g per 리터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mg per 리터이기 때문에 3165mg per 리터로 구해주고, 여기서 하한값은 3165 곱하기 100분의 1.25 볼륨 퍼센트 대입하면 39.56mg per 리터가 나오고, 상한값은 해당 부피에 상한값 100분의 44를 곱해주면 1392.6mg per 리터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4번의 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용기의 온도는 4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유류 저장 탱크에서 화염의 차단을 목적으로 외부의 증기를 방출하기도 하고 탱크 내 외기를 흡입하기도 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이러한 안전장치는 화염 방지기, 플레임 어레스트로 4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조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의 위험물 건조 설비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도록 할 것은 틀린 내용으로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다음 중 공기와 혼합 시 최소 착화 에너지 값이 가장 작은 것은 보통 수소와 아세틸렌은 최소 착화 에너지 값이 매우 작은 편이므로 H2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다음 중 연소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소 속도 영향이자는 첫 번째로는 촉매, 두 번째로는 산소와의 혼합비, 세 번째로는 반응계의 온도인데 가연물의 색상은 연소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7번 문제. 펌프의 사용 시 공동 현상을 방지하고자 할 때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펌프의 회전수를 높인다는 틀린 내용으로 펌프의 회전수를 낮춰야 공동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기체의 자연발화 온도 측정법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의 예열법은 열을 슬슬 가하여 기체의 자연발화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는 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프로판가스 1세제곱미터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몇 세제곱미터인가? 단,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20볼륨%이다. 먼저 프로판의 완전 연소 반응식은 이렇고, 해당 프로판 1몰이 연소하려면 산소가 5몰이 소요되기 때문에 프로판 1세제곱미터가 연소하려면 1대5 반응이기 때문에 산소는 5세제곱미터 소요되므로
공기 중 산소 농도 20볼륨%이므로 소요 산소량의 산소 농도분의 100, 그러면은 20분의 100을 곱해주면 이론 공기량은 산소의 5세제곱미터 곱하기 20분의 100을 해주면 25세제곱미터로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100번 문제. 디에틸에테르와 에틸알코올이 3대1로 혼합 증기의 몰비가 각각 0.75, 0.25이고 디에틸에테르와 에틸알코올의 폭발 하한값이 각각 1.9 볼륨%, 4.3 볼륨%일 때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값은 약 몇 볼륨%인가?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 공식은 이렇고 V1 0.75 대입, V2 0.25 대입, 그리고 L1 1.9 볼륨% 대입, L2 4.3 볼륨%를 대입하면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값은 2.2 볼륨%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식은 필기에 10번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하니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01번 문제.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최소 얼마를 초과할 때인가? 이거는 1.5m를 초과 기준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 다음은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설치 기준이다.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에 8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수치 기반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03번 문제. 권상용 와이어 로프의 절단 하중이 200톤일 때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최대 하중은 먼저 안전율은 최대 사용 하중분의 절단 하중이기 때문에 최대 사용 하중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절단 하중 200톤 대입, 안전율 5를 대입하면 40톤이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4번 문제.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치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콘크리트 타설이란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를 뿌리고 굳히는 과정을 의미하고 1번의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치갑이 커진다는 맞는 내용이고 2번의 거푸집의 투수성이 낮을수록 치갑은 커진다도 맞는 내용이고 3번의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치갑이 커진다도 맞는 내용이고 4번의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을수록 치갑이 커진다는 틀린 내용으로 외기 온도가 낮을수록 치갑이 커지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 터널 지보공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번의 부재의 기납의 정도는 맞고 2번의 기둥 치마의 유무 및 상태도 맞고 3번의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도 맞고 4번의 부재를 구성하는 재질의 종류 확인은 틀린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흙막이 지보공과 터널 지보공 점검 사항은 필기에 6번 나왔고 실기에도 잘 나오는 빈출 개념이니 꼭 두 가지를 구분하여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106번 문제. 굴착기계 운행 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운전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때 회전은 10rpm 정도의 느린 속도로 하여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운전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때는 멈춰야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문제.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매듭 방망이일 경우 방망사의 인장 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방망사는 신품인 경우이다. 먼저 방망사가 신품이고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매듭 방망의 인장 강도는 110kg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방망사 인장 강도 개념은 필기에 7번 나올 정도로 빈출이므로 꼭 조건에 따른 인장 강도 크기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08번 문제. 침투수가 옹벽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옹벽 배면토의 단위 수량 감소로 인한 수직 저항력 증가는 틀린 내용으로 옹벽 배면토의 단위 수량 증가로 인한 수직 저항력 증가가 많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9번 문제. 부두 등의 하역 작업장에서 부두 또는 암벽의 선에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최소폭 기준은 90cm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부두, 암벽 등 하역 작업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인데 필기 시험의 전부 해당 폭 90cm 이상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10번 문제,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은 맞고 2번의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도 맞고 3번의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5m 이내가 아닌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틀렸고 4번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가설통로 개념은 필기에 8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1번 문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인 공사에 적용해야 하는가? 2천만원 이상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2번 문제,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토증수가 얼어 부피가 약 9% 정도 증대하게 됨으로써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동산 현상이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3번 문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상부 난간되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은 맞는 내용 2번의 발끝막이 파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도 맞는 내용 3번의 난간되는 지름 1.5cm 이상이 아닌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은 틀린 내용이고 4번의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4번 문제, 강관, 틀비개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1번에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2.4m 이하가 아닌 1.8m 이하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5번 문제,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의 깊이 10m인 굴착공사는 맞고 2번의 다목적댐 건설공사도 맞고 3번의 최대 지간 길이가 40m인 교량 건설공사는 틀린 내용으로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이어야 하고 4번의 연면적 5000제곱미터인 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필기에 11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꼭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6번 문제, 토질시험 방법 중 전단시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4번의 투수시험은 흙 속의 간극을 통과하는 물의 파악을 위한 시험으로 전단시험과 무관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7번 문제, 달비개에 사용 가능한 와이어 로프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음매가 있는 것은 와이어 로프 사용 금지 기준이고 두 번째로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5%인 것은 1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맞고 3번의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10%인 것은 7%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사용 금지해야 하고 4번의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은 사용 금지해야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와이어 로프 사용 금지 기준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8번 문제, 철골 건립 기계 선정 시 사전 검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는 건립 기계의 소음 영향, 두 번째로는 건물 형태, 세 번째로는 작업 반경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9번 문제, 클램쉘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러한 클램쉘의 용도 첫 번째로는 잠암 안에 굴착에 사용되고 두 번째로는 수면 아래에 자갈 모래를 굴착하고 준설선에 많이 사용되고 세 번째로 건축물
구조물의 기초 등 정해진 범위의 깊은 굴착에 적합하고 4번은 틀린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0번 문제. 감전 재해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접적인 요인이면 1차 감전 위험 요소이고 그러면은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시간, 통전 경로는 직접적인 영향인데 통전 전압의 크기는 2차 감전 위험 요소, 간접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 3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